네, 4강의 레벨 2인데 페이지로 53쪽, 54쪽인데 일단 여기서 내가 좀 같이 풀어보고 싶은 문제는 요 단원의 핵심은 이제 독립 종속하고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 이게 핵심이니까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 하나씩 레벨 2에서 하나씩 좀 풀어보고 레벨 3 문제도 좀 풀어볼게요. 자, 54쪽에 7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54쪽에 7번. 자, 이거는 독립과 종속에 대한 문제죠.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개념.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다라는 게 무슨 뜻이지, 범서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독립이다. PA하고 PB하고 곱한 게 PA 교집합 B하고 같다. 그죠? 독립하면 딱 이 개념만 기억하면 되죠. 이게 성립하면 독립인 거고 성립하지 않으면 종속인 거고. 그치? 그럼 지금 7번은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4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그러면 PA는 3분의 2가 되겠고 A라는 그 사건의 원소는 1, 2, 3, 4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6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자. n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자. 그때 A하고 B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모든 n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일단 우리가 가 조건을 보고 n값들을 좀 걸러내 볼게요. 가 조건을 보고 자, n값들, 가를 만족시키는 n값들을 좀 써볼 건데 이미 1, 2, 3, 4라는 원소는 구해진 상태에서 이 A 합집합 B의 확률이 6분의 5가 되려면은 n의 배수, B라는 집합이 지금 n의 배수잖아요. n의 배수들을 썼을 때 1, 2, 3, 4에 하나의 숫자만 더 추가돼야 되죠. 자, 무슨 말이냐면 n값이 될 수 있는 애가 이제 1, 2, 3, 4, 6이 있을 텐데 54쪽이다. 54쪽. n값이 만약에 1이면 B라는 집합이 어떻게 돼요? B가 1, 2, 3, 4, 5, 6이 되죠. 그치? 1의 배수가 되니까 1, 2, 3, 4, 5, 6. 그렇게 되면 B가 1, 2, 3, 4, 5, 6인데 A가 1, 2, 3, 4. 그러면 합집합 시키면 6개가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6분의 5가 될 수 없고 6분의 6이 돼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n값으로 1은 지금 적절하지 못해. 그치? 준이 책 없어? 펴놨어. 자, 그 다음에 2일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n이 2면 이때는 B 집합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때는 B 집합이 2, 4, 6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 B라는 집합과 A라는 집합을 합집합 시키면 1, 2, 3, 4, 6까지 포함될 거 아니야. 그럼 5개가 되는 거니까 2는 B값으로 적절하네요. 일단 가조건만 봤을 때는. 자, 3도 마찬가지로 3의 배수 3하고 6이잖아요. 3하고 6. 그러면은 1, 2, 3, 4에다가 3, 6을 합집합시키면 6만 하나 더 추가되니까 얘도 그러면 5개의 원소를 갖는 게 맞죠. 그죠? 4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거는 원소가 4 하나밖에 없죠. 근데 그 4는 이미 A가 갖고 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얘를 A랑 합집합 시켜봤자 원소가 5개가 되지 못합니다. 그죠? 4 틀렸고. 자, 5는 어때요? 5는 5라는 원소 하나를 갖고 있는데 그럼 얘는 합집합 시키면 어떻게 돼? 그지? 5개가 되니까 얘도 합격. 6은 6 하나를 갖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합집합 시키면 원소가 5개 되니까 합격입니다. 가조건까지만 생각해봤을 때 지금 n값으로 4개가 지금 설정이 됐어요. 그죠? 그럼 이제 나로 넘어가서 그럼 과연 A하고 B라는 두 사건이 서로 종속이냐 이걸 봐야 되겠죠. 종속이냐? 독립과 종속을 가르는 기준은 요거니까 만약에 이게 만족돼 버리면 독립인 거니까 답이 되지 못하는 거고요. 그죠? 지금 우리는 종속을 찾고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이게 만족되지 않는 걸 지금 찾아야 되겠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PA는 3분의 2로 고정이 돼 있으니까 요 경우부터 생각해 보면 요 경우는 PB가 얼마예요? 그지? 6개 중에 3개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태니까 2분의 1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PA 교집합 B를 구해볼게. A 교집합 B를 구하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의 교집합이면 누가 있어요? 2가 있고 4가 있죠. 그죠? 2가 있고 4가 있어. 그러면은 교집합의 확률이 얼마가 되냐면 3분의 1이 되죠. 6개 중에 2개니까. 그러면 어때? PA가 3분의 2, PB가 2분의 1. 둘이 곱하면 3분의 1이 나오잖아. 그럼 이 상황은 지금 뭐가 만족되는 상황이에요? A와 B가 독립이 되는 상황이야. 독립이 되는 상황이니까 어서 보세요. 이 2라는 값은 나 조건에 의해서 탈락이 되겠죠. 그죠? 우리는 종속을 찾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체크하는 겁니다. 자, 요거 한 개만 더 해보면 요 경우에는 PB가 3분의 1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더 해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종속이야. 왜냐면 PA가 3분의 2고 PB가 3분의 1이면은 PA 곱하기 PB 해버리면 얼마 돼요 이거? 3분의 2랑 3분의 1을 곱했으니까 9분의 2가 될 거 아니에요. 이 지금 상황에서 9분의 2가 A 교집합 B의 확률이 될 수 있니? 될 수 없어요. 왜냐면 A 교집합 B라는 것도 결국은 6분의 얼마로 생길 텐데 이것과 이것이 같아질 수가 없잖아. 맞죠? 그래서 얘가 3분의 1이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이건 절대 독립이 될 수 없어. 분모만 봐도. 그치? 그래서 이거는 종속이다. 그러면 요 놈도 보세요. 이거 PB의 확률이 지금 6분의 1이죠. 6분의 1이죠. 그럼 6분의 1에다가 3분의 2를 곱하면 얼마지? 3분의 2 곱하기 6분의 1? 9분의 1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교집합하고 같아질 가능성이 있어? 없어. 그래서 더 계산할 필요도 없이 이것도 종속이고 그 다음에 얘도 6도 똑같죠? 6도 종속입니다. 독립과 종속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곱했을 때의 분모가 얼마냐 이게 힌트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끝까지 계산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거는 절대 독립이 될 수 없구나 이런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분모만 봐도.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마지막까지 합격한 애들은 3, 5, 6 3개가 되겠고 다 더하면 14가 되겠네요. 그죠? 네, 54쪽에 7번 문제였고요. 독립 종속에 대한 문제 하나 풀어봤고 그 밑에 8번 이제 조건부 확률 문제입니다. 자, 8번으로 가볼게요. 자, 8번은 흰 공 3개와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A 상자와 그다음에 비어있는 B 상자를 이용하여 다음 시행을 2번 반복한다. A 상자에서 2개를 꺼냈는데 그 2개가 같은 색이 나오면은 한 개는 A 상자에 나머지 한 개는 B 상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다른 색의 공이 나오면은 2개의 공을 전부 다 B 상자에 넣는데요. 이런 시행을 하는데 이런 시행을 2번을 했어. 2번을 시행한 다음에 A 상자에 들어있는 흰 공의 개수와 검은 공의 개수가 서로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만 좀 생각을 해보자. A 상자에 들어있는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가 같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 다시 생각해보면 A 상자에 흰 공과 검은 공이 같은 개수가 들어있으면 B 상자의 상태는 어떨까요? B 상자에도 흰 공과 검은 공이 같은 개수가 들어있겠죠? 총 개수가 흰 공 3개, 검은 공 3개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A 상자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B 상자에 들어있는 흰 공의 개수와 검은 공의 개수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B 상자가 2번의 시행을 마친 다음에 어떤 공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가 같다는 건 그게 몇 개씩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이 2가지 상황을 잘 보면 결국 B 상자에 공이 하나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공이 2개가 들어오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 만약에 B 상자에 첫 번째 시행에서도 공이 하나가 들어오고 두 번째 시행에서도 공이 하나가 들어온다면 최종적으로 B 상자에는 검은 공 하나와 흰 공 하나가 있는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가 같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치? 자, 이런 상황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첫 번째 시행에서 공 2개가 B 상자로 넘어올 수 있잖아. 그리고 두 번째 시행에서도 공 2개가 넘어올 수 있잖아. 그죠? 그렇게 되면 B 상자에 검은 공 2개,
흰 공 두 개가 있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죠? 뭐 세 개는 안 되니까, 그지? 하나가 들어있는 상태 아니면 두 개가 들어있는 상태가 두 번 시행한 다음에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가 서로 같을 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일단 요 두 가지 경우부터 생각을 해보면 요게 좀 쉬우니까 요거부터 해볼까? 검은 거 두 개와 흰 거 두 개가 이 상자에 들어가 있으려면 처음에 내가 이 A 상자에서 공을 어떻게 뽑았었단 얘기지? 1차 시도에서 무조건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가 넘어왔지 않았을까? 그죠? 그리고 또 2차 시도에서도 또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가 넘어왔어야지. 그래야지 두 번 만에 이런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러면 처음에 뽑았을 때 상황을 생각해보면 자, 6개의 공 중에서 2개를 뽑았죠. 근데 검은 공 하나와 흰 공 하나가 선택이 돼야 되잖아. 그럼 몇 곱하기 몇이야? 3 곱하기 3이죠. 그죠? 자, 그럼 요렇게 한번 하면 이제 A 상자에서 검은 거 하나, 흰 공 하나가 B로 넘어왔어. 그럼 A 상자에는 이제 공이 몇 개 남아있어요? 몇 개? A 상자에. 그러니까 각각 2개 남아있죠. 흰 거 2개, 검은 거 2개 남아있죠. 그 상태에서 또 공 2개를 뽑는데 이번에도 뭐가 뽑혀야 돼? 그렇지. 이번에는 남아있는 4개의 공 중에서 2개를 뽑았는데 여기서 또 역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혀야 되니까 2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검은 거 2개, 흰 거 2개가 B 상자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겠네. 그지? 계산하면 얼마인가? 얼마? 5분의 2. 자, 5분의 2. 자, 그럼 이제 1번으로 가서 검은 거 하나, 흰 거 하나 이렇게 됐을 때는 일단 이 상황이 1차 시도에서 검은 게 넘어왔을 수도 있고 1차 시도에서 흰 공이 넘어왔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단 검은 게 넘어오고 흰 공이 왔느냐 아니면 흰 게 넘어오고 검은 공이 왔느냐 이게 일단 두 가지가 있잖아. 그지? 어차피 확률은 같을 테니까 앞에 그냥 2를 한번 곱할게요. 검 흰이냐 흰 검이냐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뽑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6개 중에서 이제 2개를 뽑았는데 자, 만약에 검 흰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뽑았을 때는 검은 공만 2개가 뽑힌 거 아니에요. 그죠? 검은 공만 2개. 그러면 검은 공 3개 중에 2개가 뽑힌 거니까 3C이겠죠. 맞지? 자, 이거 생각 잘해야 돼. 검이 있었고 흰이 있었는데 처음에 딱 뽑았을 때 검은 거 2개가 띵 뽑혔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한 개는 B 상자로 넘어 보내고 한 개는 다시 A 상자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A 상자의 상태는 이런 상태가 되겠지. 요렇게 5개가 들어있는 상태지. 두 번째 뽑을 때는. 그치? 그럼 두 번째 뽑을 때는 이제 흰 공이 2개가 뽑혀야 되죠. 그래야지 흰 공 하나 B 상자로 넘겨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두 번째 뽑는 상태는 지금 5개 공 중에 2개를 뽑는데 이번에는 흰 것만 2개 뽑혀야 되잖아. 그럼 흰 거 3개 남아있으니까 3개 중에 2개를 뽑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죠? 이해되나요? 문제에서 이 뽑는 것이 어떻게 지금 뽑아서 넘기는 건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이걸 쓸 수 있지. 그럼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2 곱하기 요게 15분의 3이니까 5분의 1인가? 얘는 10분의 3인가요? 맞니? 그러면은 25분의 3? 이렇게 되나?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최종적인 답은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가 서로 같을 때 그랬으니까 1번의 확률과 2번의 확률을 더해가지고 요걸 어디다 깔아야 돼? 분모에 깔아야지. 그치?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요거 플러스 요거가 분모인데 근데 그 중에 원하는 건 첫 번째 시행 후에 상자 A에 들어있는 흰 공의 개수와 검은 공의 개수가 서로 다르다. 이거는 지금 1번을 말하는 걸까요? 2번을 말하는 걸까요? 1번을 말하는 거지. 그치? 2번은 검은 거 흰 거 하나가 같이 동시에 넘어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A 상자에 들어있는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는 1번의 상황을 말하는 거죠.
2번은 검은 거 흰 거가 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1번만 그러면 분자에다 올리면 되겠지. 25분의 3 이렇게. 자, 그래서 다 계산하면 얼마일까? 얼마? 13분의 3.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독립 종속에 대한 문제, 조건부 확률 문제 7번, 8번을 풀어봤고요. 자, 이제 우리 옆에 레벨 3에 있는 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3의 첫 번째 문제는 이 문제 전에 어디서 봤는데? 여기서 봤니? 어디서 봤더라 이거? 무슨 기출문제 같은 데 있지 않았나? 그치? 그때 내신 대비할 때 기출문제 같은 데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조금 이제 요걸 우리가 조금 뭐랄까 다 쓰는 거 말고 좀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이 첫 번째 줄에다가는 쓸 수 있는 숫자가 문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 줄에는 1 아니면 2밖에 못 쓰죠. 그러면 두 번째 줄에 올 수 있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봐. 두 번째 줄에 올 수 있는 숫자 1과 1이 더해지면 2를 만들 수 있고, 혹은 1과 2가 더해지면 3을 만들 수 있고, 2와 2가 더해지면 4를 만들 수 있죠. 그럼 같은 방식으로 세 번째 줄에 올 수 있는 숫자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 번째 줄에 올 수 있는 숫자는 2와 2가 더해진다면 4가 될 거고, 가장 큰 숫자가 이제 4랑 4가 더해져 가지고 8이 되는 경우죠. 그러면 결국은 4, 5, 6, 7, 8 이렇게 5개의 숫자가 이 세 번째 줄에 올 수 있는 숫자들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 요 칸에 1이 온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와. 1이 온다라는 얘기는 이 줄에 여기 써 있는 두 숫자가 얼마였을까요? 가능성은 두 가지지. 4하고 7이 왔거나 아니면 5하고 6이 왔거나 이렇게 두 가지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4하고 7을 집어넣고 한번 생각해봐요. 4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 위에 두 칸이 무조건 몇이어야 돼요? 2였어야 되죠. 그렇다면 이 자리가 7이 되는 가능성이 있어요? 불가능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4, 7이라는 조합은 만들어질 수가 없는 조합이야. 맞니? 뭐 7, 4로 바꿔도 똑같죠? 그렇다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들은 뭐다? 얘가 안 되니까 5하고 6밖에 없다. 5하고 6밖에 없다. 그죠? 5, 6 아니면 6, 5인 거죠. 자, 그러면 5, 6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얘가 5가 되게 하는 방법은 2, 3 아니면 3, 2잖아. 그치? 자, 여기를 내가 2, 3이라고 한다면 그 옆에는 3이 되겠죠. 맞니? 그죠? 그럼 5하고 6이 될 수 있지. 혹은 여기를 3, 2라고 하면 어때요? 3, 2라고 하면 여기는 4가 되겠지. 그죠? 그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약에 여기를 2, 3, 3 이렇게 만들었다면, 자, 여기에 2가 와야 되니까 여기 얼마? 1, 1이죠. 그럼 여기 3이 와야 되니까 2, 여기는 다시 1. 아, 그러면 1, 1, 2, 1로 시작하면 아무 문제 없이 마지막에 1이 나올 수 있죠. 아하, 그러면 1, 1, 2, 1로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좌우 이렇게 반전시키면, 좌우 대칭시키면 얼마도 되겠어? 1, 2, 1, 1도 되지 않을까? 그지? 여기를 1, 2, 1, 1로 바꾸면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6이 되고 여기가 5가 되니까 역시 아무 문제 없이 1이 완성되겠죠. 그래서 1, 1, 2, 1, 그 다음에 1, 2, 1, 1이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생각 중에 여기가 그러면 3, 3, 2가 아니라 다시 5, 6으로 바꿔갈게요. 5, 6이고, 자, 여기가 3, 2, 4였을 때를 한번 생각해봐. 이 경우는요, 자, 끝에 4가 나오려면 요 위에 두 자리가 무조건 2여야만 하잖아.
근데 여기가 2이면 여기가 2가 될 수가 없죠. 그쵸? 그러면 이 경우는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마지막에 1이 나오기 위해서는 1121 아니면 1211 요거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거죠. 그죠? 형기 책 없어? 너 저번 주도 안 가져왔냐? 저 뒤에 박스에 봐봐. 박스에 보면은 안 쓰는 책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될 가능성을 이제 찾으면 되는 거고 1121이 나오려면은 동전을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져서 앞면이 한 번 이상 나오면 1을 쓰는 거니까 이렇게 될 확률이 4분의 3이죠. 그러면 모두 뒷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죠. 그죠?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4분의 3이 몇 번 나온 거야? 4분의 3이 3번 나온 거죠? 4분의 3이 3번 나왔으니까 4분의 3은 세제곱 그리고 4분의 1이 한 번 이렇게 나온 거죠. 어? 네가 이거 놓고 갔나 보네. 그럼 이렇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죠. 자리만 바뀐 거니까 그럼 요게 두 번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요게 두 번 있다. 그럼 계산하면 얼마일까? 여기다 결국 곱하기 2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128분의 27인가? 그치? 그럼 얼마예요? 답은 155가 되겠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나가는 것이 조금 그래도 간결하게 풀 수 있는 요령이다. 자, 밑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뭐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도 독립을 판단하는 문제죠. 그렇죠? 독립을 판단하는 문제. 그 방금 레벨 2의 7번과 비슷하게 독립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5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선택해요. 5장 중에 2장을 선택하는 상황이니까 10가지 일단 경우 수가 있겠네요. 근데 그 2장의 카드에 적혀있는 두 수의 합이 6인 사건을 A. 그럼 A라는 사건은 어떤 순서쌍들을 포함할까요? 1, 5하고 2, 4 이밖에 없죠. 지금 우리는 순서를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동시에 두 개를 뽑는 거니까 3, 3도 뽑을 수가 없고 그러면은 1, 5하고 2, 4라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포함하고 있는 게 A고 3 이상 20 이하의 자연수 M에 대하여 선택한 두 장의 카드에 적혀있는 두 수의 곱이 M 이상인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A, B가 서로 독립이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일단 PA는 얼마니? 10개 중에 두 가지니까 그지? 5분의 1이죠. 5분의 1이고 지금 B라는 사건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 그래야 A와 B가 서로 독립이 되겠느냐 이제 이게 질문이죠. 그럼 B라는 사건은 두 카드를 뽑아가지고 두 카드의 수의 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두 장의 카드를 뽑았을 때 그 곱을 한번 써볼게요. 자, 1부터 5까지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1, 2, 3, 4, 5 여기도 1, 2, 3, 4, 5 쓰고 다만 얘는 이제 같은 카드가 중복해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대각선은 비어 있겠죠. 그리고 1, 2하고 2, 1이 같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요 절반도 날리면 됩니다. 요만큼만 채우면 돼요. 요만큼만. 자, 그래서 곱을 쭉 써보면 1, 2 하면 2가 되겠고 여기 3이 되겠고 4가 되겠고 5가 되겠고 자, 곱해요. 2 곱하기 3, 6, 8, 10 3 곱하기 4, 12 3, 5, 15 그 다음에 4, 5, 20 자, 여기 딱 써있는 이 10가지가 그쵸? 지금 나올 수 있는 두 수의 곱이죠. 그럼 이제 내가 여기서 M 값을 얼마라고 정해주면 이제 그 M 이상인 사건, 곱이 두 수의 곱이 M 이상인 사건, 요게 지금 B예요. 그럼 아무거나 하나 한번 해볼까? M 값이 예를 들어 지금 3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M 값이 3일 때를 한번 생각해봐요. M 값이 3이면 그러면은 B의 확률이 뭐가 될까요? 지금 보면은 10개 중에서 3 이상인 게 이거 맨 앞에 2 빼고 다잖아요. 그럼 10분의 9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맞니? 그러면 이 경우에
아까 전에 찾아놓은 A하고 독립이 될 가능성이 있나 없나? 교집합을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PA와 PB를 곱하는 순간 이게 50분의 9가 되잖아요. 그 50분의 9라는 확률이 PA 교집합 B가 될 수 있겠어? 될 수 없거든. PA 교집합 B도 결국 이 10가지 중에 고르는 거기 때문에 10분의 몇이 나와야 되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건 아예 가능성이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찾는 거는 자, 지금 PA 곱하기 PB가 PA 교집합 B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미 PA의 확률은 5분의 1로 결정이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무언가를 곱해가지고 10분의 얼마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뭐 끽해봐야 1 아니면 2분의 1 정도 아닌가요? 여기가 만약에 1이라면 얘가 10분의 2가 되잖아, 그쵸? 가능성은 있는데 얘가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얘가 1이 되려면 이 모든 값들을 다 포함해야 되는데 이 모든 값들을 다 포함하려면 m값이 2거나 1이어야 되죠. 근데 m값이 지금 3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네모에는 1이 들어갈 수 없어. 그럼 남은 가능성은 뭐밖에 없니? 여기가 2분의 1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곱하면 얼마가 되는? 10분의 1이 되는 요 상황. 요 상황이 지금 유일하게 그 교집합이 그러니까 독립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PB가 2분의 1이 된다는 거는 자, 여기 2, 3, 4, 5, 6, 7, 6, 8, 10, 11, 15, 20 중에서 m 이상인 숫자가 몇 개 포함돼야 돼? 그치? 10분의 5가 돼야 되는 거니까 5개가 포함돼야 돼. 그러면은 5개면은 큰 놈부터 20, 15, 12, 18까지는 B라는 집합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아래는 들어가면 안 되고. 그렇다면 M값이 될 수 있는 애는 6은 포함하면 안 되니까 M이 6보다는 커야 되겠죠? 7이거나 8은 괜찮죠? 8까지는 8 이상이니까 포함이 되겠지. 그래서 M값이 될 수 있는 친구는 7이랑 8 이렇게 되겠죠. 끝입니다. 그럼 답은 3번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독립을 나타내는 요 식을 표현했을 때 분모를 잘 맞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10분의가 꼭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2분의 1밖에 없겠구나. 그렇지? 요 생각을 해야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문제로 갈게요. 3번은 상자 A와 B에 공이 9개가 들어있고요. 상자에 들어있지 않은 공이 14개가 있어요. 주사위를 1개 사용해가지고 다음 시행을 7번을 반복합니다.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A, B에 각각 9개씩 들어있고요. 1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A에서 공 하나를 꺼내서 B에 넣고요. 5 이상의 눈이 나오면 상자에 들어있지 않은 공 2개를 두 상자 A, B에 각각 1개씩 넣는다. 자, 처음 접근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어쨌거나 우리는 7번을 시행했을 때가 궁금해요. 7번 시행했을 때. 그러면 자, 4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경우하고 4 이하의 눈이 나온다 하고 5 이상의 눈이 나온다 하고는요, 정확히 서로 반대되는 관계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7번 중에서 4 이하의 눈이 요게 n번 나왔다면 5 이상의 눈은 몇 번 나올까요? 전체가 7번이니까 7 빼기 n번 나오겠죠. 맞나요? 이거 아니면 무조건 이거인 거잖아. 그러면 자, n번을 지금 n번이 이 지금 4 이하의 눈이 n번 나왔다면 A에서 공 하나를 꺼내서 B에 넣는 이 행동을 n번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맞니? 그러면 A 상자와 B 상자의 상황을 생각해봐. A 상자에는 원래 공이 9개가 들어있었는데 A 상자에서 n개의 공을 꺼내간 거잖아. 그럼 n개만큼 줄어들었겠죠. B 상자에는 원래 공이 9개 들어있었는데 공을 n개를 받은 거 아니야 지금. 그럼 n개가 플러스가 됐겠죠.
여기에다가 자, 이 밑에 7-n번 이거는 뭐냐면 이 O 이상의 눈이 한 번 나올 때마다 그냥 A 상자, B 상자에는 하나씩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O 이상의 눈이 7-n번이 나왔다는 건 7-n개의 공이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되는 거잖아. 맞니? 네, 그래서 여기다가도 7-n을 한번 더해줄 거고 여기다가도 7-n을 한번 더해주면 이게 바로 7번의 시행이 끝난 다음에 A, B 상자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정리하면 16-2n이고요. 얘는 어때요? 16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은 A 상자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2배. 그치?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A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의 2배.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B에 지금 16개가 들어있으면 A에 몇 개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8개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16-2n이 뭐란 얘기야? 8이 돼야 된다는 얘기. 그죠? 그럼 얘는 얼마? 4가 되겠지. 얘는 4. 아, 그러니까 4 이하의 눈이 4번 나오고 4 이하가 4번 나오고 그 다음에 5 이상이 몇 번 나와야 돼? 3번 나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적어도 7번을 시행한 다음에 B에 들어있는 공이 A에 들어있는 공의 2배가 되는 거는 이제 확실해요. 근데 이럴 확률 일단 구해볼게요. 이럴 확률. 자, 4 이하의 눈이 4번 나오고 5 이상의 눈이 3번 나온다. 그러면 4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이 3분의 2잖아요. 그러면 내가 7번 시도를 했는데 그럼 7번 중에서 4번은 4 이하의 눈이 나왔으니까 3분의 2의 4제곱. 그 다음에 나머지 3번은 5 이상의 눈이 나왔으니까 3분의 1의 세제곱. 요거잖아. 그런데 이제 이게 답이냐? 이게 답일까? 아직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처음으로 7번을 시도해가지고 여기가 8개가 되고 그러니까 A가 8개가 되고 B가 16개가 되는 건 확실한데 이렇게 이 벌어지는 와중에 과연 이 순서가 관계가 없겠느냐. 7번의 시행이 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B가 A의 2배가 될 가능성은 없느냐. 요걸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죠. 자, 4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뭐 그냥 표현하기 편하게 얘를 그냥 P라고 해볼게요. 얘를 P라고 하고 얘를 지금 Q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7번의 시도를 하면서 P가 4번, Q가 3번 들어가면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왔을 때는 무조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확실한데 만약에 P가 먼저 연달아 3번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P가 먼저 연달아 3번이 나오게 되면 A의 공을 B로 갖다 주는 행동을 3번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럼 맨 처음에 공이 9개 있었는데 A에서 B 상자로 3개를 바로 넘겨주는 거죠. 그럼 A에 몇 개 남아요? 6개 남죠. B에는 몇 개 남아요? B에는 12개 남죠. 그럼 어때요? 2배가 정확히 맞춰져요. 그죠? 2배가 정확히 맞춰집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PPP가 들어가는 요 경우에는 7번 시행이 되기 전에 이미 2배가 만들어져 버린단 말이지. 맞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구한 이 확률에서 이렇게 맨 앞에 세 자리에 PPP가 연달아 나오는 요 경우들은 요런 확률들은 제외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맨 앞에 PPP가 왔다는 얘기는 이 나머지 뒤에 네 자리 있죠. 요 네 자리는 어떻게 구성될까? P가 일단 한 번은 더 나와야 되죠. 우린 총 P가 4번이고 Q가 3번 써지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 네 자리에는 P 한 번과 Q 3번이 들어갈 텐데 이 네 개는 서로 순서가 관계없죠. 그쵸? 그러므로 요 네 개의 순서를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4가지가 되는 거지. P의 위치에 따라서 4가지. 요 앞에 세 자리는 고정이고. 그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제외시켜줘야 되는 경우는 빼기 요것들의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 4가지.
그 다음에 P가 4번 들어있고 Q가 3번 들어있다는 사실이 똑같으니까 3분의 2의 4제곱, 3분의 1의 세제곱은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을 이대로 이제 계산해보면은 결국 요거 분수 부분은 제외하고 7C4에서 4를 빼면 7C3이니까 35죠. 35에서 4를 빼니까 31 곱하기, 자 요것들은 3의 7제곱분의 요거는 16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쵸? 네, 요게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P 값인데요. 거기서 P를 3의 7제곱을 곱할 거니까 요것만 이렇게 딱 사라지고 31 곱하기 16 요게 답입니다. 31 곱하기 16. 그럼 얼마지? 496. 네. 그리고 이제 그럴 수 있잖아. 그럼 선생님 맨 앞에 PPP가 오는 경우 말고는 제외시켜줄 경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어요. 이게 Q가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은 Q의 횟수가 무조건 3의 배수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얘가 Q가 무조건 3번은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뭐 빵번이거나 아니면은 6번인데 지금 우리는 어쨌든 7번의 시행 후 A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2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Q가 3번 들어가야 돼요. Q가 3번 들어가는 상태에서는 7번이 되기 이전에 먼저 2배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PPP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경우 뭐 PP, QP 뭐 이런 거 생각해보면 2배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아예 2배가 초과돼 버리거나 2배가 모자르거나 딱 2배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PPP가 맨 앞에 오는 경우만 제외시켜주면 됩니다. 답은 이렇게 되겠죠. 네, 조금 어려운 문제였고, 혹시 내가 여기 레벨 2까지 숙제를 해봤는데 질문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 있나요? 준이 다 풀었니? 현기? 책이 없었으니. 민석이? 여기까지 못 왔어요. 어디까지 했어? 3강 풀고 있어요. 3강? 주인은? 어디 풀고 있어? 어디까지 풀었어? 3강 레벨 1. 오케이, 알겠습니다. 질문 없나요, 그러면? 네, 그럼 오늘도 시험지를 한 회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근데 궁금한 게 26번 어떻게 풀었니? 26번. 아, 이거 못 풀었어? 26. 이 노가다 말고 중복조합으로 푼 사람 있어요? 6, 82, 72, 3만 조합을 봐봐. 물론 하나씩 이제 써보면서 요때는 요렇게 요때는 요렇게 하나씩 뭐 생각해 보면은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낸 의도는 중복조합을 여기다가 이제 적용을 시켜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문제는 중복조합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우선 가식에다가 n자리에 1 집어넣으면은 x2 x1이 2 이상이다 요런 식 하나 하고, 그 다음에 n자리에 2 집어넣으면은 x3 x2가 2 이상이다 이런 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다시 말하면 x2가 이렇게 쓸까? x2 2가 x1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요것 같은 경우도 x3 2가 x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럼 지금 x1이라는 애가 음이 아닌 정수니까 0보다는 클 거 아니에요? 크거나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x1보다는 누가 크거나 같냐면 요거에 의해서 x2 2가 좀 크거나 같죠. 그리고 자, 이 옆에 식에 의해서 이 식에 의해서 x2에서 2를 뺐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빼기 2를 붙였으면은 여기다가도 빼기 2를 붙였다라고 생각해주면 x2 2보다는 x3 4가 더 크거나 같죠. 그죠? 자, 이걸 이렇게 해서 x3 범서가 봐. 자, 이렇게 됐고 x3가 지금 10 이하잖아. 그러면은 x3에서 4를 뺀 숫자는 얼마 이하일까? 얘가 10 이하인데 거기서 4를 뺐으니까 6 이하가 되겠죠. 그쵸? 요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쭉 대소관계가 이렇게 일렬로 나열되도록. 그 다음에
요 놈을 x2 다시 요 놈을 x3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0, 그 다음에 x1, 그리고 x2 다시, 그리고 x3 다시, 그리고 6 이런 상태를 만들 수 있죠. 그럼 결국 이건 어떤 상태로 바꿀 수 있냐면 0, 1, 2, 3, 4, 5, 6이라는 7개의 숫자 중에서 세 숫자를 뽑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거죠. 조합으로. 그러니까 7, H, 3의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뭐 2를 2번 뽑고 2를 2번 뽑고 4를 한번 5를 한번 뽑았다. 뭐 이렇게 되면은 2 2번 뽑으면 x1과 x2 다시 얘네 둘이 2, 2가 되는 거고 얘는 그러면 얘는 5가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잖아. 그러면 x1은 그냥 2인 거고 x2는 x2 다시가 2인 거니까 x2는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얘네 사이에 이만큼 차이가 생기게 되잖아. 그쵸? 네, 그리고 얘가 오면은 여기서 x3는 9 이게 가는 거니까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상이 나오죠.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우리가 7H3이라는 중복 조합을 가지고 한 방에 계산할 수 있다. 답은 3번이고. 자, 그 다음에 28번 볼까요? 자, 28번에 뭐 가에 들어갈 건 뻔해요. 가에 들어갈 건 뭔가? 그지? 6은 여기 위에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가에 들어갈 식은 n, n-1, n-2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똑같이 가니까 요거까지는 오케이인데 약간 이제 여기서 이거 뭐지? 했을 수 있는 게 요 줄에서 요 줄로 내려가면서 지금 시그마가 변했죠. 저도 바뀌었어요. 숫자 바뀌었죠. 얘는 2부터 n-1까지였고 얘는 1부터 n까지로 바뀌었잖아요. 그치? 나도 처음에 이게 오타인가 싶었는데 이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요 안에 있는 내용은 전혀 변하지 않았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래도 됩니다. 왜 그래도 되냐면 지금 요 줄에서 요 줄로 내려오면서 K가 1일 때 라는 항을 하나 추가한 거죠. 그러면서 K가 N일 때 라는 항도 하나 추가한 거죠. 두 항을 지금 추가시켜 놓은 거잖아. 두 개가 늘어난 거죠, 개수가. 그런데요, 안에 들어있는 식의 모양이 이렇다 보니까 어차피 여기다가 K 자리에 1 집어넣어 봤자 이거 얼마예요? 0이에요. 여기가 0 되잖아, 그지? 마찬가지로 K 자리에 N 집어넣어 봤자 0이에요. 그러니까 항을 두 개 추가시켰지만 그 두 항은 둘 다 빵빵이기 때문에 앞에 시그마를 이렇게 조정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렇죠? 네. 이거 그렇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식 그대로, 자 이거 그대로 n, n-1, n-2가 들어갈 거고, 그럼 이제 여기만 정리를 잘 해주면 되겠네요. 이거 여기서도 특히 이 시그마 부분, 이 시그마 부분만 좀 빼와가지고 계산할게요. 이 시그마 부분은 공식은 다 알죠. 마이너스하고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죠. 그지? 요게 첫 번째 이 마이너스 k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n 플러스 1 하나 있고, 그리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끝에는 마이너스 n 있고 2분의 n 플러스 1. 자, 이걸 이제 잘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 봅시다. 일단은 12분의 1로 통분을 때려요. 12분의 1로 통분하면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제곱하면 분모가 4였던 거니까 3을 추가해 놓은 거죠. 3 곱해 놓은 거니까, 자 마이너스 붙여놓고 3 붙여놓고 n제곱에 n 플러스 1제곱. 첫 번째 덩어리는 이렇게 될 거고, 자 두 번째 덩어리는 2배 했어요. 2배 해준 거니까 앞에 2 붙일 거고요. n 하나에다가 n 플러스 1은 2개, 그리고 2n 플러스 1 하나, 이런 모양이고, 세 번째는 6을 곱해 놓은 상태죠. 6을 곱해 놨고 마이너스 6 n 제곱에다가 n 플러스 1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덩어리가 3개인데 이 세 덩어리의 공통인수 뭐 있나요? n하고 n 플러스 1 요걸 하나씩
꺼낼 수 있네, 그치? 그래서 n하고 n 플러스 1을 앞으로 이렇게 꺼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꺼내고 나면 남는 것이 첫 번째 덩어리에서는 마이너스 3n제곱 마이너스 3n이 남았죠. 자, 두 번째 덩어리에서는 2가 남았고 n 플러스 1 하나 남았고 2n 플러스 1 하나 남았죠. 그쵸? 자, 이거 전개시킬 거니까 4n제곱에 플러스 6n 플러스 2 이렇게 남고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6n만 남았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괄호 안에 있는 부분들을 잘 보시면 이게 n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n 플러스 2 이것만 남았거든요. 괄호 안에 게.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 인수분해까지 시켜버리면 결국 최종적인 모양은 요거하고 n-1, n-2 요렇게가 이 시그마를 다 정리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 가분의 6이 붙어 있잖아요. 가분의 6. 가분의 6이 뭐였냐면은 n 플러스 n-1, n-2 분의 6 요게 지금 요게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날라갈 거 다 날라가고 n하고 n-1, n- 다 날라가. 이렇게 날라가고 요것도 2만 남으니까 결국은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래서 나에 들어갈 식은 n 플러스 1이고요. 그러면 2분의 n 플러스 1이 10이 돼야 되는 거니까 n 값은 19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좀 계산이 조금 복잡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풀만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9번은 맞았니? 29번은 그래도 그죠? 문제를 잘 읽어보면은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식만 좀 생각해보면 결국 총 10개의 공 중에 4개를 뽑는 거죠? 맞죠? 10개 중에 4개를 꺼내는 건데 10시 4분의 한 다음에 이렇게 가면 되죠. 이 지금 1, 2, 3, 4는 전부 다가 하나씩 들어있는 거고 5, 6, 7은 2개씩 들어있는 거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1, 2, 3, 4하고 5, 6, 7을 어떻게 조합해가지고 4개를 꺼낼 거냐. 5를 2개 꺼내거나 6을 2개 꺼내거나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내가 1, 2, 3, 4 중에서 4개를 뽑는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1 하나, 2 하나, 3 하나, 4 하나 뽑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한 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죠. 1, 2, 3, 4 중에서 3개 5, 6, 7 중에서 1개 그러면 1, 2, 3, 4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줘요. 그 다음에 5, 6, 7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줘요. 근데 조심할 거는 이 5, 6, 7은 내가 예를 들어 5, 6, 7 중에 5라는 숫자를 선택했으면 5라는 공이 몇 개 들어있어요? 2개 들어있잖아. 그럼 요 놈을 뽑을 건지 요 놈을 뽑을 건지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5, 6, 7 중에 선택된 녀석은 다시 또 그 2개 중에 하나를 뽑는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되냐면 1, 2, 3, 4 중에 몇 개? 2개, 5, 6, 7 중에 2개. 그러면 일단 4C 2하고 3C 2죠. 그런데 5, 6, 7 중에서 뽑는 친구들은 또 둘 중에 하나 뽑는 과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의 제곱이 들어가야 된다. 내가 5하고 6이라는 숫자를 선택했으면 5라는 공이 2개 있으니까 둘 중에 뭐 뽑을 건지 6이라는 공도 2개 있으니까 둘 중에 뭐 뽑을 건지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4개 중에서 그러니까 1, 2, 3, 4 중에서 1개 그리고 5, 6, 7 중에서 3개 이렇게 뽑아. 대신 5, 6, 7은 또 뭐가 다 붙어줘야 돼? 2가 다 붙어줘야 되니까 2의 세제곱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요것을 다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30번은요. 30번 어떻게 풀었어? 틀렸어요. 맞은 사람? 다 틀렸어? 아까 진원이 맞았던데 진원아 이거 어떻게 풀었어 30번? 가지치기에서 보였어요. 가지치기요. 가지치기를 했어. 자, 이 30번을 뭐 생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일단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빨강, 노랑, 파랑을 쓰는데 이 적어도 한 번씩은 사용을 하면서 이 6개 칸을 모두 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컬러를 선택하는 방법이
크게 두 종류입니다. 자, 빨 노파를 빨강 하나, 노랑 두 개, 파랑 세 개 이런 식으로 한 개, 두 개, 세 개를 골라가지고 칠하는 방식이 있고, 물론 이거는 이제 한 개, 두 개, 세 개, 뭐 두 개, 하나, 세 개 이렇게 바뀔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빨강 두 개, 노랑 두 개, 파랑 두 개로 칠하는 방법. 크게 봤을 때 두 종류 아닌가? 맞죠, 그죠? 뭐 하나 네 개 이런 거 돼요? 안 되죠. 네 개의 컬러를 네 번을 쓸 수가 없어요. 똑같은 색깔을, 그지? 똑같은 색깔을 네 번 쓰면 무조건 붙어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 하나, 두 개, 세 개로 컬러를 사용하는 방식과 둘로 컬러를 사용하는 방식,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볼 거고, 그러면 1, 2, 3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뀔 수 있잖아. 뭐 이게 1, 3, 2가 될 수도 있고, 뭐 2, 1, 3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걸 배열하는 방법이 일단 6가지가 있겠죠. 1, 2, 3을 빨, 노, 파한테 배열해 주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이제 빨강 한 번, 노랑 두 번, 파랑 세 번을 쓰기로 했다면 색칠을 해보자 이거죠. 여기다 먼저 무슨 색깔부터 칠하는 게 좋을까? 파랑을 세 번 쓸 거면 파랑부터 칠하는 게 좋겠죠. 자, 파랑을 세 번 쓴다는 얘기는 파랑을 칠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몇 가지일까? 내가 파랑을 만약에 여기다 칠하기 시작을 했으면 무조건 한 칸 띄고 파랑, 또 한 칸 띄고 파랑, 이렇게 칠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칠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한 칸씩 돌려가지고 그 옆에 칸에 칠하거나, 그치? 그러니까 파랑을 칠하는 방법이 몇 가지? 두 가지. 지금 요렇게 칠하는 거랑 옆으로 한 칸씩 옮긴 거랑 한 칸 더 옮기면 다시 자기 제자리잖아, 그죠? 그래서 파랑을 칠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그럼 파랑을 이렇게 칠해 놓은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빨강 한 번, 노랑 두 번을 칠할 거잖아. 그럼 결국은 이 비어있는 세 칸 중에다 어디다 빨강을 칠할 거냐가 포인트 아니야? 그지? 이 세 칸 중에 한 칸을 골라가지고 여기냐 셋 중에 한 군데다가 빨강을 딱 칠하는 순간 나머지 둘은 뭐예요? 노랑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세 빈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면 되니까 세 가지 선택권이 있겠죠. 그러면은 노랑 칠하는 거는 뭐 경우의 수가 한 가지죠. 그죠? 비어있는 두 칸의 노랑을 칠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의 색깔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요게 6가지고 요걸 칠하는 방법도 6가지이기 때문에 6 곱하기 6만큼의 경우의 수가 발생하겠죠. 이거 36가지입니다. 자, 이제 요거를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빨로파 이건 이제 동등하게 두 번이에요. 그럼 우리가 빨강을 먼저 칠해 보겠습니다. 빨강을 먼저. 일단 빨강을 두 번 여기다가 칠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6칸 중에 2칸에다가 칠하는 거긴 한데 붙여서 칠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6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긴 한데 붙어있는 거는 제외시켜줘야 되잖아. 그럼 붙어있는 게 몇 번 있을까요? 요렇게 둘이 붙어있을 수 있고, 요렇게 둘, 요렇게 둘, 요렇게 둘, 요렇게 둘, 요렇게 둘이 붙어있을 수 있잖아. 그럼 몇 가지를 제외시켜줘야 되는 거야? 6가지를 제외시켜줘야 되는 거야. 맞니? 그 다음에 그러면 총 이제 9가지잖아요. 빨강을 칠하는 방법이 9가지인데 이 9가지 방법이 보세요. 자, 내가 만약에 빨강을 하나를 여기다 칠하고요. 빨강 하나를 여기다가 칠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냐면 빨강과 빨강 사이에 여기도 2칸, 여기도 2칸이 떨어져 있는 경우, 이런 상태가 있고, 자, 여기다 빨강을 칠했고 여기다 빨강을 칠한 경우, 그죠? 빨강과 빨강 사이에 한 칸, 3칸이 벌어져 있는 경우,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자, 이 9가지 중에서, 자,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것처럼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는 몇 가지가 나올까요? 그쵸? 지금 요런 형태. 자, 요런 형태로 칠해지는 경우가 3가지가 나올 겁니다. 3가지. 그치? 여기다 칠하느냐, 여기다 칠하느냐, 이렇게 칠하느냐, 이렇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3가지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런 방식으로 칠하는 형태가 그럼 나머지 몇 가지? 요게 나머지
6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요게 이렇게 이런 게 6가지.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나머지 두 컬러를 칠하는 거잖아. 노랑 파랑을 둘씩 칠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 상황일 때는 내가 파랑을 칠한다, 파랑을 먼저 칠한다 했을 때 파랑을 칠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요? 이 둘 중에 한 칸에다가 파랑을 칠하고 이 둘 중에 한 칸에다 파랑을 칠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랑 여기다 칠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랑 여기다 칠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랑 여기다 칠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랑 여기다 칠해도 되죠. 그러니까 파랑을 칠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4가지예요. 그죠? 그리고 파랑이 칠해지면 나머지 빈칸에다가 노랑을 칠하면 되는 거니까 곱하기 1 해가지고 12가지가 발생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애초에 이 모양과 이 모양을 구분을 했던 이유는 여기다가 파랑 칠하는 거랑 여기다 파랑 칠하는 게 차이가 있기 때문이지. 자, 이 상황에서 내가 파랑을 칠한다면 이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게 내가 파랑 칠할 때 여기하고 여기다가 칠해도 되지 않나? 파랑만 봤을 때는 괜찮지. 파랑은 떨어져 있으니까. 하지만 마지막에 노랑을 칠할 때 어떻게 돼요? 노랑이 겹치게 되잖아. 그쵸? 그래서 파랑을 이렇게 칠하면 안 되죠. 그럼 파랑을 칠하는 방법은 여기하고 여기다 칠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여기하고 여기다 칠하거나. 그치? 그러니까 파랑을 칠하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2가지인 거예요. 2가지. 그리고 나머지 노랑 칠하는 건 1가지니까 역시 이것도 12가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요거를 합쳐가지고 답은 뭐다? 60가지가 되는 거죠. 60가지. 이건 뭐 다양한 방식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풀었다. 자, 혹시 또 다른 문제 중에서 질문 있나요? 없나요? 자, 이제 얘들아 우리 학통 공부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학통은 이렇게 등한시하지 말고 그래도 일주일에 하나차씩은 꾸준히 좀 풀어다 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